50개의 사연들이었거늘 모두가 함께 듣는 전태일 평전 오디오북. 1부 어린 시절, 5화 청옥 시절. 청옥 시절, 영천역에서 주워온 돈으로 기차를 탄 태일은 그날 밤 대구역에 내렸다. 큰 집이 역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으나 그는 남은 돈으로 반바지와 남방 셔츠 그리고 검정 운동화를 사 신고는 먼 곳에 있는 외갓집으로 갔다. 밤 깊어 뜻하지 않게 불쑥 나타난 지친 모습의 외손자를 끌어안은 외할머니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이런 말을 하였다. 그래, 사람이라 하는 것은 부모를 잘 만나야지. 집에서 한참 학교 다닐 네가 팔도강산을 다 돌아다니며 험한 고생을 하다니. 내일 당장 가자. 너그 애비애미는 지금 대구에 산단다. 네? 대구에 있어요? 엄마가? 큰 집에는 태일이가 오면 붙잡아 두라는 연락이 서울 아버지로부터 와 있을 것이 틀림없다고 예상하고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일부러 외갓집으로 왔던 그였다. 그러나 할머니로부터 막상 집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온통 반가움으로 설렜다. 이때처럼 반가울 때가 또 어디 있을까? 설레는 마음을 안고 밤을 새웠다. 하지만 아버지의 엄한 얼굴과 어머니의 야윈 얼굴이 교차되면서 머리 한구석에 숨어있던 아버지의 무서운 꾸중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면서 나의 가슴은 순식간에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파동친다. 그렇지만 가야 한다. 1년 이상을 못 본 동생들, 어머니, 아버지, 아무리 아버지가 무서워도 지금은 무척이나 그리웠다. 태일이 두려워하던 아버지는 1년 만에 집에 돌아온 아들을 보고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방에 들어선 태일은 고개를 푹 숙인 채로 한참 동안이나 말이 없었다. 어머니의 눈에는 그가 산발이 장사를 하면서 동대문 일대의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던 1년 전의 모습보다도 훨씬 잘한 것처럼 보였다. 그날 밤 어머니는 몹시 울었다. 그때 아버지는 작은 집이 도움으로 집에서 재봉틀 한 대를 놓고 삭제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술을 딱 끊고 착실한 가장 노릇을 하고 있었다. 집 나간 아들 걱정으로 얼굴이 무척 야위어 있던 어머니도 아들이 돌아온 지 한 달이 못 되어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다. 수기에 의하면 태일은 이 모든 것이 너무나 기쁘고 고마워서 힘이 닿는 것 집안일을 돌보리라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한다. 하루하루 아버지 일을 도와가는 사이에 그는 어느덧 재봉틀을 돌리는데도 제법 익숙해졌다. 1962년의 가을과 겨울은 이렇게 지나갔다. 해가 바뀌어 1963년 태일의 나이 15이 되었다. 그는 온종일 집에서 아버지 일을 거들고 있었다. 길고 지루한 겨울이 가고 앞산의 흰눈이 녹기 시작할 무렵 꿈같은 일이 생겼다. 어느 날 큰 집에 다녀오는 어머니가 태일의 학교 입학 이야기를 꺼냈다. 태일은 이때 뛸 듯이 기뻤다고 수기에 쓰고 있다. 1963년 5월 신학기가 2개월가량 지났을 때 태일은 당시 대구 명덕국민학교 안에 가교사를 두고 있었던 청옥고등국민학교에 입학하였다. 고등국민학교란 가정사정 등으로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던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이다. 청옥고등국민학교, 아마도 여러분은 이 이름을 들었을 때 초라한 건물에서 배워봤자 크게 성공할 가망도 없는 답답한 인생 지학생들이 다니는 한 평범한 학교를 머릿속에 떠올린 것 외에는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불탄 전태일의 원통한 넋이 지금도 소리치고 있는 저 모란 공원묘지 한구석에 자리잡은 그의 무덤, 300만 근로자 대표 전태일이라고 새겨진 비석 앞에서 누군가 가만히 소리내어 청옥고등국민학교라고 말한다면 아마도 잡초가 우거진 무덤 위로 전태일의 은은한 미소가 떠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청옥에서 보낸 1년도 채 못되는 학창시절, 그것을 뒷날 전태일은 내 생애에서 가장 행복하였던 시절이라고 회상했다. 청옥고등국민학교는 야간학교로 남녀공학이었다.
선생님들은 주로 사범대학의 3, 4학년생들이었으며 학생은 한 학년에 한 학급씩 모두 3학급밖에 안 되었다. 태일의 학력은 그때까지 초등학교 4학년 중퇴가 전부였다. 게다가 그가 청옥에 입학하였을 때는 진도가 이미 2개월가량 나가 있었으므로 진도를 따라가기가 무척 힘이 들었다. 태일은 다른 학생들이 놀 때에도 영어 단어와 수학 공식을 외워야 했으며 또 학교에서 배우는 시간 외에는 집에서 아버지의 재봉일을 도와야 했다. 쉴 새 없는 고달픈 생활이었다. 그러나 그에게 생전 처음 맛보는 즐겁고 보람찬 나날이었다. 전태일의 수기를 찬찬히 읽어가노라면 그가 청옥 시절의 한순간 한순간을 다 기억하다시피 하고 있으며 그 순간들을 두고두고 가장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나는 기초 지식이 없어 영어와 수학 과목은 이해하는데 무척 힘이 들었다. 그렇지만 다른 과목은 다 재미있고 50분 수업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았다. 정말 하루하루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았다. 우리 반에서도 나는 인기 있는 학생이었다. 국민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처지였지만 잠시나마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고 말을 조금 재미있게 하는 재능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반 실장은 낮에는 철공소에 다니고 밤에는 학교에 다니는 모범 학생이었다. 부실장은 김애옥이라는 예쁘게 생긴 여학생으로 반에서는 1, 2등을 다투는 수재였다. 나는 이 부실장이 좋았다. 피나게 열심히 공부해 공부를 더한 나는 노력에 보람이 있어 우리 반 실장이던 박천수가 학교에 못 다니게 되자 담임 선생님인 손 선생님께서 나에게 실장의 임무를 주셨다. 하루 일과가 마치 기계처럼 꽉 차여서 조금이라도 쉴 시간이 없었다. 아침 6시에 기상하면 같은 반 학생인 제철이네 집에 원서위와 셋이 모여서 아령을 들고 엿기를 들고 앞산 비행장까지 마라톤 연습을 했다. 앞산까지 뛰어갔다가 집으로 돌아와 밥을 먹고 그때부터 아버지께서 하시는 재봉일을 도와가면서 벽에 써붙여둔 영어 단어를 열심히 외웠다. 뜨거운 다리미질을 하면서 영어 단어를 외우다가 손끝이 다리미에 닿으면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1학년 2학기에 접어들어서 한 달가량은 어떻게 허둥거렸는지 아침에 세수할 때마다 코피로 세숫대야를 벌겋게 물들였다. 그렇게도 마음 설레면서 기다리던 고등국민학교 대항체육대회가 경북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열리는 날이 왔다. 너무 흥분한 나는 4시도 되기 전에 일어나서 준비운동을 하고 부엌에서 설쳤다. 4대 운동장에 모인 우리 선수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가벼운 기대와 흥분에 가슴이 설렜다. 다른 학교 학생들과 사진도 찍으며 내가 출전할 종목인 마라톤 경기 시간이 오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나는 가슴에도 선명하게 다이아몬드형의 청옥 마크를 달고 반스는 우리 집에서 아버지께서 손수 만들어주신 것을 입었다. 아버지께서 그때 우리 삼총 사인 철이, 원섭이, 나 셋에게 똑같은 모양의 반스를 만들어주시고 꼭 1등 하기를 당부하셨다. 원섭이 성격은 잔잔하고 입이 무거운 편이고 웬만한 일이면 절대로 입을 안 여는 아주 친구로서는 A급에 속하는 친구이다. 거기에 반해 제철이는 노래도 잘 부르며 그 홀쭉한 허리를 흔들면서 어색하지 않은 몸짓과 한참 유행하는 만보춤을 춘다고 여학생의 마우라를 빌려 쓰고 웃길 때는 정말 배가 아프고 눈물이 날 정도로 성격이 명랑한 아이다. 나는 아마 제철이와 원섭이의 중간 성격이라면 그런대로 어울릴 그런 행동을 했다. 이를테면 노래는 못 부르는 편에다가 듣기는 좋아하고. 전태일의 추억은 끝이 없다. 여러분은 이제 오랫동안 방황과 굶주림과 세상의 험난함을 거쳐온 어린 태일의 짓눌릴 대로 짓눌렸던 작은 가슴이 청옥에서 배움의 나날을 맞아 얼마나 싱싱하게 자랐는가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구두통을 메고 오가는 학생들을 곁눈질하며 거리를 서성일 때 그것이 얼마나 부러웠겠는가. 내일의 인간다운 삶을 약속하는 배움의 보람, 친구들과 어울림, 푸른 하늘 아래 가슴을 활짝 펴고 함께 소리치며 함께 뛰놀며 함께 폭발하는
억눌렸던 젊음들의 축전. 체육대회장에서 느꼈던 환희를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9번째 서브까지 성공시키고 게임이 끝났습니다. 시합장엔 요란한 박수갈채와 승리의 개가가 퍼지고 나는 일약 오늘 이 게임에서 마스코트가 되었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깊었으며 그늘과 그늘로 옮겨 다니면서 자라온 나는 한없는 행복감과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서로 간의 기쁨과 사랑을 마음껏 느꼈습니다. 내일이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나는 내가 살아있는 인간임을 어렴풋이나마 깨닫고 진심으로 조물주에게 감사했습니다. 작은 것인데, 참으로 작은 것인데 그는 조물주에게 감사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천국에는 없었다. 황금도 바캉스도 지위도 권력도 없었다. 코피가 대야를 물들이는 고된 노동과 배움의 나날 뿐이었다. 그러나 전태일은 그것만으로 그가 살아있는 인간임을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그 고된 나날 속에서 벗들과 어울리며 서로를 사랑할 수 있었던 기쁨, 그 인간만의 특권을 마음껏 누릴 여유를 참으로 오랜만에 가질 수 있었던 전태일의 청옥 시절. 청옥에서 그가 꿈꾼 것은 내일의 출세, 내일의 자가용차, 내일의 호화주택이었을까? 아니었다. 전태일은 이미 15살이었다. 그는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가 그늘과 그늘로 옮겨다니면서 자라왔다는 사실을, 그와 마찬가지로 숱한 그의 이웃들이 아직도 그늘과 그늘 사이에서 절망의 나날을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서로 간의 사랑이 그에게 가져다준 기쁨은 곧 그로 인한 슬픔과도 통하는 것이었다. 중생이 병들었으므로 그도 여전히 병들어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감정에는 약한 편입니다. 조금만 불쌍한 사람을 보아도 마음이 언짢아 그날 기분은 우울한 편입니다. 내 자신이 너무 그런 환경을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전태일은 그의 짧은 생애를 통하여 아마도 최고의 기쁨을 맛본 순간이었을 청옥 시절 체육대회. 그 순간에도 오로지 기쁨에만 사로잡힐 수가 없었다. 그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점심시간에 나는 학교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식당에서 다른 선수들과 나란히 자리를 같이 하면서 남녀 선수들과 같이 즐거운 대화를 나눌 때 문득 내가 아직도 서울에서 방황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겠나를 생각하였다.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하면서 어떻게든지 공부를 끝까지 해서 지금도 서울에서 고생하고 있는 친구들을, 그리고 거리에서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우원의 동정을 받고 양심까지도 다 내어 보여야 하는 언제든지 믿지는 생명을 연장하려고 애쓰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리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었다. 바로 이것이었다. 전태일이 그 지독한 가난과 서러움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타락하지 않고 당당하고 정의롭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험난한 생활에서 비롯된 인간에 대한 사랑과 그 사랑에서 비롯된 사회개혁의 높은 꿈과 사명감 때문이었다. 전태일 50주기를 잘 기념하는 방법. 모두가 듣는 전태일 평전. 제작 민주노총 서울본부. 후원 전태일 재단.